뭐 아픈 것도 지겹고 병원비도 걱정이고요. 에이, 그런 게 아니라 걱정해줄 사람이 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 야, 그래, 잘 생각했다. 야, 우리도 매번 너 무모하게 뛰어드는 거 걱정스러웠어. 봉사정신, 희생정신, 야, 그런 것도 좋지만, 야, 우선 자기 목숨부터 잘 챙기고 지켜야 남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냐? 너도 이제 네 몸 챙기면서 가족도 만들고, 그렇게 살아야지. 가족. 그 말이 제게는 왜 그리 생경했을까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이후로 제게 가족이라는 존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걷어주신 할머니에게는 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지만 할머니와 지내면서는 예전에 부모님과 살았던 그 시절의 안정감이나 행복은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마저도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 이상 없었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20살이 돼서부터는 혼자 태어나 혼자 떠나는 인생이라 생각하며 결혼을 하거나 내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체 뭘 위해서 살아왔을지 민영이를 만나기 이전에는 제 삶의 의미는 크게 없었었죠. 하지만 민영이를 만나고부터는 저도 잘 살고 싶어지게 되었고 민영이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졌습니다. 우리를 닮은 아이를 낳고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졌죠. 그렇게 저희는 몇 년의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저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민영이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 그것보다 떨리는 일은 없었던 터라 인사드리러 가는 그 일이 불길 속을 뛰어드는 것보다 더 두렵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저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장인 장모님의 반대는 제 생각보다 더 거세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민영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둘이 결혼하는 걸 반대하네. 우리가 민영이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건만 왜 이해를 못하나? 저 민영이 정말 사랑합니다. 민영이 때문에 살고 싶어졌고 지금은 민영이 없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 좀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자네가 미워서 반대한다고 생각하나? 우리는 자네가 부모가 없건 돈이 없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네. 다른 일도 아니고 위험한 소방관이라면서 어떻게 남의 딸을 쉽게 달라 그러나? 자네도 나중에 자식을 가져보면 알겠지만 자기 자식이 고생하는 거 바라는 부모는 없어. 근데 자식이 힘든 걸 알면서 그 결혼을 시킬 부모가 어디 있겠나? 장인 장모님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제 직업을 걱정하셔서 저희를 반대하셨습니다. 귀하게 키운 딸을 평생 걱정 속에 살게 할 수 없다며 제게 이해를 해달라고도 하셨죠. 저도 두 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속상하기는 했지만 섭섭해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영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영이도 제가 일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쉽게 포기하기를 바라지 않았고 결국 저희 두 사람은 오랫동안 장인 장모님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의 오랜 설득 끝에 두 분도 결국 저를 받아주셨고 그렇게 저희는 어렵게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죠. 과정은 고생스럽고 버거웠지만 그래도 어렵게 결혼을 허락받고 나니 이제는 더 바랄 게 없다 싶기도 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민영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토끼 같은 자식 낳으며 저도 행복한 가장이 될 거라 생각했죠. 꿈만 같던 그 일을 앞두고 행복해야만 했던 제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괜시리 복잡하기도 했습니다. 버림받은 그날 이후로 지우고 잊어버리려 했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어머니 생각을 하면 그때마다 저는 속이 답답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이제는 그리움보다 미움이 더 커졌다 생각했는데도 결혼을 앞두니 괜히 어머니 생각이 나더군요. 하지만 이제와 그 생각을 해봐야 무슨 소용인지 저는 저를 버린 그 여자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에는 딱히 부를 가족도 없이 혼자 결혼을 준비해 갔고 한 달 뒤면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그날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동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혹시 다치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많았지만
그래도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력을 다해 구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나간 그곳에서 불길을 뚫고 안으로 들어갔고 그날도 누군가를 무사히 구해냈습니다. 뿌연 연기 속에서 정신없이 사람들을 들쳐업고 나왔던 저는 따가운 눈을 씻으며 구조자의 상태를 살피려 했죠. 그런데 제가 먼저 알아보기 전에 그분이 저를 먼저 알아보는 겁니다. 들것에 실려있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어머니였으니까요. 진호야, 그동안 잘 지냈니? 20년 전 날 버리고 간 어머니를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도 당황스러웠지만 20년 만에 나타나 별일이 없었던 것처럼 안부를 전하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잘 지냈냐고 물을 수가 있는 건지. 뻔뻔한 그 사람을 보니 잠시라도 어머니를 그리워했던 제가 바보같이 느껴질 뿐이었죠. 연기를 마시고도 정신이 있는지 그 사람은 제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였습니다. 진호야, 엄마 구해줘서 고맙다. 헤어질 때는 그렇게 작더니 이제는 네가 이렇게나 잘 커졌구나. 잘 커져서 고맙고 미안해.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 엄마 구해줘서 고맙다느니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인 줄 알고 구했겠어요? 당신한테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듣기 싫으니까 이제 와서 괜히 알고 지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머니를 살렸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가 들면서도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잘 커졌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건지 말이에요. 이제 와서 가증스럽게 제 안부를 묻는 걸 보고 끓는 화를 주체할 수 없던 저는 저를 부르는 그 여자를 등지고 모른 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그 사람이 소방서를 찾아온 것을 알았지만 저는 따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와서 알고 지낼 이유도 없고 저를 버리고 간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도 결혼식에도 그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이 휑한 혼주석을 보는 것도 속이 쓰렸지만 세상에서 제일 미운 그 사람을 제 결혼식에서 보고 싶지도 않았네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어머니가 결혼식에 왔다 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름도 없이 1,000만 원이나 되는 축의를 한 것을 보고 떠오르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이름을 적지 않아도 보지 않았어도 저는 그냥 어머니라는 것을 알 것 같았습니다. 나를 버려놓고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내 결혼식에는 왜 왔고 왜 1,000만 원이나 되는 축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저는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내가 걱정되어서 내 결혼이 궁금해서 왔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구해준 목숨값이라도 내는 건가 보다며 삐뚤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디 사는지도 알았고 원한다면 금방이라도 찾아갈 수 있었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가끔은 왜 날 버리고 간 거냐고 찾아가서 따져 묻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만나게 된다면 괜히 미련이 생기고 정이 붙을까봐 두려웠던 것도 같네요. 그러면서도 하필이면 내가 행복을 앞두고 있던 순간에 나타난 그 사람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왜 괜히 나타나서 내 속을 복잡하게 하고 머리 아프게 만드는지 끝까지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 생각하기도 했죠. 그 후로도 저는 예쁜 아들도 낳고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나를 버리고 간 어미보다는 나를 받아주신 장인 장모님을 챙기고 내 부모보다는 내 자식을 신경 쓰며 살기로 했죠. 한때는 애써 어머니를 이해해보려 노력했던 저도 아이를 낳고 보니 어머니가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고 보니 제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이더라도 저는 자식을 버릴 수 없을 것 같더군요. 그걸 겪고 보니 제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내 진짜 가족을 위해서만 살면 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제게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겨우 5살 난 우리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에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애가 대체 어디가 아프다는 건지 저는 그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백혈병이었습니다. 소아 백혈병이 꽤 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내 자식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내나 저나 둘 다 건강 체질이었기에 우리가 아이에게 다른 것은 못해줘도 건강만큼은 보장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대단한 것도 해주지 못하면서 아이가 아프게 두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남의 목숨 구해주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제 아들 아픈 것은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책하고 오만 생각을 다 하다 보니 내가 어머니를 미워해서 내 자식이 대신 벌을 받은 건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픈 자식 앞에서 저는 무력한 부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프게 된 후로 아내와 저는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걸 보면 두고 보기가 끔찍했고 그때마다 제가 대신 아파주고 싶었네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몇 번이고 그랬을 텐데 아파하는 아이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골수 이식을 받아야만 하는 아이에게 내 골수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더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도 이식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맞지 않는 조건 때문에 저희 아이는 부모를 두고도 다른 기증자를 기다려야만 하는 처지였습니다. 한시가 급한 마음에 저도 기증자를 구하러 여기저기 뛰어다녀 봤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일밖에 없었죠. 맞는 기증자를 기다리느라 고통받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기증자가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꿔 결국 자식이 죽었다는 얘기까지 전해 들은 저는 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버티는 심정으로 희망을 기다리던 저희에게 오래되지 않아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나타나 주신 고마운 익명의 기증자분의 도움으로 우리 아이는 골수 이식을 받을 수 있었고 그분 덕분에 아들은 무사히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완치까지 가능하게 된 상황에 저는 당연히 그 기증자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무릎 꿇고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고 가진 전부를 드려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뭐라도 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익명의 기증자분은 감사 인사를 전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네요.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왜 그렇게 익명들을 바라시는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천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평소 제가 다니던 병원이었기에 친한 간호사분들께 여쭤보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사정도 해봤지만 다들 난감해하며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저도 알긴 하지만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뭐 나쁜 일 하려는 것도 아니고 감사 인사 전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말이에요. 제 직업이 뭔지도 아시잖아요. 그건 저도 알지만 그분이 꼭 익명을 부탁하셔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래요. 저희 생각도 좀 해주세요. 기증자분의 마음을 헤아려서라도 감사하는 마음만 받고 넘어가야겠지만 내 자식을 살려주신 분께 꼭 직접 마음을 전하고 싶더군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그 기증자분을 수소문해 다녔죠. 그러다 결국 저와 친했던 수간호사 선생님이 제게 살짝 언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두 분이 인연은 인연이신 것 같네요. 진호씨 수술했을 때도 그분이 병원비를 내신 걸로 아는데 아마 몇 번이나 그러셨을걸요? 근데 이번에는 진호씨 아들 일까지 나서주시고 그런 거 보면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뭐 짐작 가는 사람 없어요? 제 아들에게 골수 이식을 해주신 기증자분이 예전에 제 수술비까지 몇 번이나 도와주셨다는 얘기를 듣자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종종 소방대원들을 도와주시는 기부자들이 계셨기에 그동안은 별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저를 도와주신 분과 제 아들을 도와주신 분이 동일 인물이라는 말에 저는 한 사람밖에 떠올릴 수가 없었네요. 그 익명의 기부자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았던 저는 그렇게 어머니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어디 계시는지는 이미 알면서도 그동안은 찾아가 보지 않았었지만 그 일을 알고도 찾아가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회에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준 이유가 무엇일지 변명이라도 듣고 싶었네요. 그렇게 찾아간 저를 보며 어머니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내심 저를 반기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쉽게 말은 못하고 한참 저를 바라만 보시더군요. 제가 왜 온 줄 아시겠죠? 저희 아들 도와주신 거 들었습니다. 제 수술비 대주신 것도 들었어요. 우리 아들 살려주신 건 감사하지만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이제 와서 버린 아들한테 생색이라도 내고 싶었어요. 내가 와서 얼싸안고 용서라도 하기를 바랬어요. 진호야, 엄마는 그냥 너를 돕고 싶었어. 그것뿐이야. 그러니까 나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냐고요. 축의금은 또 왜 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결혼식 보고 싶었어요? 아니면 돈이라도 주면 내가 엄마를 반길 줄 알았어?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나 당신 용서 못해. 아니, 안 해. 그래, 진호야. 엄마 용서하지 마. 엄마 용서받을 생각 없어. 엄마가 다 잘못했어. 그래도 자식이 아프고 어렵다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겠니? 20여 년 전에 모른 척하고 떠났으면 끝인 거지. 이제 와서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이 드니까 갑자기 자식이 다시 그리워지기라도 한 건가? 나 버리고 재혼한 남편은 어디 두고? 그때는 엄마도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 당장 하루 살기도 버겁고 딱 죽을 것만 같았다. 그렇지만 너한테는 평생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거지. 나도 잘 알아. 그래서 너 찾아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멀리서 나 지켜보고 도와주면 내가 고맙다고 할 줄 알았어? 아니야. 나 엄마 증오해. 지금도 고마운 마음보다는 원망하는 마음이 더 커. 평생 엄마 미워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도와주면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엄마를 미워해야 해, 고마워해야 해? 사람 미치게 만들어서 좋아? 그래, 엄마도 젊어서 고생했을 거 알아. 힘들었을 것도 이해해. 근데 나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엄마 모르지? 내가 왜 소방관이 됐는 줄 알아? 혼자라서 그랬어. 이러다가 혼자 객사하면 아무도 내 죽음을 몰라주겠구나 싶어서 희생정신이라도 살려서 의미 있는 죽음이라도 만들고 싶었어. 내가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살았어. 알아? 몰랐어. 아무것도 못해주는 엄마보다 거기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미안해, 진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도 후회하고 있어. 염치 없지만 이제라도 엄마를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고마운 마음은 있었지만 오랜 미움 때문에 말이 좋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달리 못된 말만 튀어나갔지만 사실 그 말은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를 버린 어머니를 미워하며 그리워했고 혼자 쓸쓸했기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죠. 그리고 그렇기에 나도 그동안 누군가에게 도움받고 살았던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치고 힘들 때마다 도왔던 수호천사가 다름 아닌 어머니였다는 것을 알고 나니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어머니를 원망했을까 싶더군요. 저를 위한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된 저는 그제서라도 어머니를 조금이나마 이해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도 혼자 견디기 어려웠던 고통이 있으셨고 어린 제게 미처 다 하지 못하신 말들이 있으셨죠. 결국 그날 저는 어머니 앞에서 그동안의 원망과 서러움을 털어놓으며 어머니와 다시 시작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어머니를 이해하며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제가 어머니와 다시 지내는 걸 좋아합니다. 원래 착한 사람이라 제가 어머니를 용서하고 잘 지내기를 늘 바랬거든요.
그래서인지 저 몰래 혼자 어머니를 찾아가기도 하고 덕분에 저도 어머니와 부쩍 가까워질 수 있었죠. 저희 아이도 할머니가 생겼고 그 할머니가 자신을 살려주셨다며 고마워하고 할머니를 잘 따릅니다. 이제라도 어머니와 화해를 해서 잘했다 싶습니다. 물론 20년 세월의 아쉬움을 하루아침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하며 천천히 간극을 메워보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사연을 보낸 것이기도 하죠. 그럼 제가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도 저희 모자의 관계를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